풍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오늘도 네임보 지숙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가 고장이 났었나봐요. 잡음이 많고 목소리가 적게 들린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새롭게 다시 녹화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녹화하는 스타일이 대본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풀이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풀이랑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마다 다르게 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큰 맥락이나 줄기는 달라지지는 않고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주풀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먼저 듣고 갈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임보 지숙 사주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호년 말띠해에 태어났고요. 개미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신일주로 태어났네요. 미월의 간목, 그래서 미월은 굉장히 더운 여름철을 얘기를 합니다. 7월이죠. 양력으로는 7월이기 때문에 이 시기 장마도 많고 되게 섭직한 그런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태어났다라는 거죠. 간목은 큰 나무를 상징을 해요. 큰 나무는 5월이라고 해서 6월 정도? 6월, 양력 6월에 사한다 그래서 죽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월이 되면 묘고에 빠지니 죽은 것이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 미월의 간목은 생목이냐 사목이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목일 경우에는 금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사목일 경우에는 금과 화의 영향력이 커져요. 조금 서로가 상반되는 면들이 있긴 하는데요. 이 금화를 쓴다라는 것, 이 금화를 쓴다라는 것은 명예 위주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사목으로 산다는 얘기는. 생목으로 산다라는 것은 실리를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목이 되어야 할 간목이 생목이 되었어요. 뭔 의미냐면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나무예요. 고목이 됐다는 얘기죠. 고목이 꽃을 피우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고단하죠.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사목이 되어버리면 고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 재능 발휘하면서. 근데 이 사주 미 중에 간목이 근을 내려 있고 경금 개수가 간목을 생하고 있죠. 그럼 이것을 뭐라 그래요? 생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리 추구하는 삶을 가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주는 명예보다는 실속을 챙기려고 노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격으로는 정제격 그랬죠. 정제는 근면, 성실, 신뢰, 믿음, 의지처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 정제격의 인성용신이거나 신약하게 될 경우에 현모양처 이것이 꿈인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안정성 이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즉 연예인 팔자는 아니란 얘기기도 합니다. 근데 연예인 하고 있으니까 어쩔 건데요? 이러면 할 말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꿈은 연예인은 아니고요. 그냥 현모양처로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운의 흐름은 어렸을 때부터 격을 생하고 왔어요. 격을 생한다. 이거 뭐냐면 독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격을 생했다라는 것은 억부가 깨졌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억부는 가정, 횡적인 인간관계 이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 좀 불편해요. 공부만 하기에는 좀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여기서 독하게 살면 되게 크게 돼요. 큰 성공을 이루거든요. 큰 바다에 나가서 살 수 있어요 하는 건데요. 독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데 격생하는 운이 왔어요. 흔히 말하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가족이 가족 발목을 잡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되게 독해져야 되겠죠. 독하게 살았을까요? 마음은 여린 사람인데요. 운이 좋았던지 조상의 은덕인지 어쨌든 독하게 살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이돌이 됐네요. 격을 생하는 운을 살았다라는 거, 이제 사회적인 활동 영역이 커졌습니다 하는 것을 뜻해요. 언제부터? 18세 정도부터 이렇게 사오미 방합을 이루고 이 토의 기운이 강성해졌습니다. 이러면 사회적인 활동이 커지는 것을 뜻하고요. 23세부터는 관운이 왔네요. 관은 명예, 이름 이런 것을 얘기를 하죠. 이때부터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누구든지 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격이 관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 관은 뭐예요? 경금은 희신입니다. 경금은 희신이에요. 희신이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돕는 귀인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3세부터 귀인이 왔어요 하는 걸 뜻하죠. 관은 윗사람, 어른, 조직의 장 이런 것을 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관이라고 하는 희신이 나를 도왔으니까 이 지숙이라는 분이 23세 되면서부터 귀인의 도움으로 자기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38세까지 격운을 살다가 38세 이후부터 억부를 삽니다. 격은 사회적 활동을 얘기를 하고요. 억부는 가정적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숙씨가 결혼하기 쉬운 때 언제예요? 38세 이후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뭐 그전에라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33세 대운부터 기묘하고 이 팔자에서 억부를 지향하는 운이 들어왔어요. 꼭 그래서 38세 딱 잘라서 결혼한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전에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8세부터는 억부라고 하는 가정적인 운이 왔으니까 대외적인 활동이 줄어들어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 줄어요. 즉 메인 방송보다는 지방 방송, 케이블 TV 이런 데에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38세부터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시 그러다가 43세 정도에 한 5년간 또 메인으로 갈 수 있는 운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기복이 좀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굉장히 장수하는 그런 연예인 팔자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팔자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요. 관이 희신이 됐으니까 남편 덕은 있어요. 근데 저 관이 형태를 살펴볼게요. 경금은 경오 하고 서 있죠. 경오 일지에 관을 깔았네요. 뭐예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하는 사람. 그리고 상관을 봤어요. 그 와중에. 근데 상관 봤어요. 이러면 이제 또 달라집니다. 자격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하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을 만날 거고요. 행복한 가정생활도 가능할 거예요. 다만 결혼을 너무 빨리 하면 좋지 않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애정운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일지의 평관. 이게 뭐라고요? 희신이죠. 배우자 덕, 복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레인보우 지숙, 전 레인보우가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저 지숙이라는 분 되게 열심히 살아요.
생계형 아이돌이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너무 열심히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사는 분을 보면 참 부럽고 대단하고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되게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열심히 살기 때문에 좋은 인연 만나서 잘 살지 않을까 하고 기대도 해보는 그런 구조이고요. 예,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날 거다라고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사주가 만나기 쉬운 또는 만나면 좋은 사람 그러면 자, 천간에 개수가 근을 내릴 수 있는 쥐띠 6살 차이 나네요. 예, 쥐띠 또는 용띠 그리고 예, 원숭이띠 이랬네요. 원숭이띠면 2살 어린가요? 예, 그리고 용띠면 또 2살 많네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뱀띠도 가능한데요. 뱀띠는 피했으면 해요. 왜? 이 팔자에서 뱀띠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제공하게 돼요. 안 좋은 얘기겠죠. 뱀띠 좀 피해 주시고 가능하면 쥐띠, 용띠, 원숭이띠 정도가 참 적합하지 않을까. 그 중에서 쥐띠나 용띠 이쪽이 이사주한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애정운 이 정도. 아니다. 올해 애정운이 있나 이거 봐야겠죠. 예, 올해 애정운이 있어요. 올해 썸 가능합니다. 물론 애인이 있으면 지금 헤어질 준비 과정이고요. 예, 운에서 건드렸거든요. 운에서 건드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처받기 쉬워요. 애인이 있다면 올해 헤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숙씨에 대한 열애설은 잘 모르겠어요. 못 들어봤거든요. 애인이 없다고 치고 올해 누군가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만나면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올해 애정운이 있긴 해요. 누군가 만날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만나면 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해중에 간목을 달고 온 기토가 간목에 합을 한 거예요. 애인이 있거나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었거나 헤어지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피해를 보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 쉬운 게 올해예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도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유명인들도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드러나서 상처를 얼마나 크게 주느냐는 연예인이 드러나면 더 큰 상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누군가 사귈 때 되게 신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애정운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사주에서 이걸 해야 되나? 개미하고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15세에서 30세 사이를 말하는데 저게 묘고예요. 묘고는 항상 2% 부족하고 안쓰러운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수, 기토, 정화, 을목 이 네 가지 육친이 항상 2% 부족하고 항상 안쓰러운 것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개수는 인성 그랬으니 어머니를 뜻하는 거고요. 기토는 재성 그랬으니 아버지를 뜻합니다. 정화는 자녀니까 없고요. 을목은 형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형제, 정화, 재능, 그리고 기토 아버지, 개수 어머니 이러한 존재들이 항상 2% 부족하고 안쓰러운 것을 뜻하는데 그 중에서 을목과 개수는 묘고인이 이 시기에 좀 뭐랄까요,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육친들에 대해서 30세 이전에는 되게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데 30세가 넘었네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지금 절처봉생 그랬거든요. 갑신하고 있는 것은 절지예요. 절지, 위태로움, 절처봉생, 위태로움 중에 귀인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고고하게 살아요.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어느 시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는데 저 팔자의 구성 자체가 아주 크게 유명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힘이 좀 약한 면이 있어서
연예인으로서 좀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네요. 올해가 이제 기해년이죠. 올해 운수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를 할게요. 기토 정제가 왔네요. 정제는 제극인을 동반해요. 제극인 마음 상처를 받아요. 문서에 탈이 나요.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뭔가 계약을 할 때 신중하셔야 되고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남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갑기합, 연애합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열애설이 나기 좀 쉬워요. 언제 나냐 그러면 이것도 4월, 5월 하면서 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생각만 들어요. 꼭 그래요가 아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주라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작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지로 해수는 인성이니까 문서 그리고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공부, 자격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저것이 월령에서 합을 이루고 일지에서 일지에서 원진을 형성하는데 이러면 계약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나빠지거나 사람으로 인해서 고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올해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어요. 격이 드러났거든요. 격투관 활동이 많아짐. 격투관 됐으니까 활동은 많아지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동반할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계약을 할 때 좀 신중하세요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하세요 하는 것이 올해의 운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올해 누군가를 만나는 것보다는 내년에 만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올해 열애설이 나면 지숙씨 고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사주가 일반인이라면 23세쯤 되어서 공기업, 공무원, 세무회계, 자격 이런 것을 취득했다 그러면 잘 살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학원 강사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삶의 체험 현장을 살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정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든 상을 살아서 그런 거 있죠. 이런 말 죄송하지만 밤에 일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팔자가 자칫 화류계 갈 수도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 독하게 마음 먹고 열심히 살면 큰 물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나약한 마음 잘 붙들고요. 강하게 독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일반인과 유명인의 차이는 한 끗 차이예요.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주가 다가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점쟁이는 사주라고 하는 그 틀을 읽어서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살아요 하고 예단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인드를 크게 그리고 마음을 독하게 이렇게 먹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